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 20일 가보 을미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의 포인트. 가보 을미개혁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국제 정세와 함께 국내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시켜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가보년은 1894년, 그 다음해 1895년을 을미년이라고 합니다. 즉 가보일미개혁이라는 것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있었던 일련의 개혁들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자, 우리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고종의 아빠 흥선대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년간 집권하던 흥선대원이 물러나고 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1876년도에 체결이 되고 좋든 싫든 간에 이제 정부는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양반 유생들이 성리학적 질서를 지켜야 된다. 위정척사운동, 차별받던 구식군인들에 의한 이모군란. 자, 그리고 나서 이 이모군란을 진압한 이후에 청나라 간섭이 심화되자 이 청나라를 대한 태도, 그다음에 개혁의 속도를 가지고 개화파들이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눠지게 된다. 급진파가 온건개화파로부터 정권을 탈취하려고 일으켰던 정변이 바로 갑신정변이었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기억이 납니까? 무엇을 주장했었나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죠. 문벌을 폐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재정을 한 곳에서 관리해야 된다. 재정 일원화. 10년 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됐던 내용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죠. 노비제를 폐지하라. 그러니까 신분제 폐지죠. 과부들의 재혼, 재가를 허용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다 진압당하고 말았지만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갑오일미개혁에 상당수 반영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됐는지는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말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우리가 확대를 해볼게요. 이 동학농민운동 위에다가 확대를 해놨는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정부가 도움을 요청하죠. 큰형님인 청나라한테.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데 초대받지 않았던 손님, 바로 일본이 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통지를 받은 거죠.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바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일 겁니다. 자, 일본이 어떤 일을 했나 한번 볼까요? 자, 청일 전쟁이 일어날 때쯤 해서 경복궁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동학농민운동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설치했던 개혁기구인 교정청을 폐지를 하고요. 새롭게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정부를 꾸린 다음에 이 군국기무처에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추진하게 이제 압력을 넣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1차 가부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을 했을까요? 자, 먼저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정부 조직을 좀 바꿉니다. 원래 조선의 정부 조직은 의정부 6조 체제였죠. 이거를 의정부 8아문 체제로 바꾸고 추가로 국내부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즉 크게 보면은 정부 사무를 보는 의정부와 왕실 사무를 보는 국내부로 사무를 분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나라 돈이 곧 임금의 돈이고 임금의 돈이 꼭 나라 돈이고 뭔지 이랬던 건데 이걸 조금 근대적으로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청나라 연호 이제 더 이상 쓰지 말고 독자적 연호를 쓰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재정을 탁지하문에서 관리를 해라. 재정 일원화가 이때 실현이 됩니다. 갑신정면에서 주장됐던 내용이 바로 실현이 된 거죠. 참고로 탁지아문은 요새로 치면은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했던 요 8아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개혁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과거제가 폐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신분제가 폐지가 되는데 아마 교과서에는 공사노비제 폐지라고 표현이 됐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노비제가 폐지됐다는 것은 신분제를 폐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여기 갑신정변에서 주장됐던 내용,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됐던 내용이 실제로 실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군이 주장했던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기도 했었죠. 자, 이런 와중에 전세가 일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계속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 초반에는 일본이 비록 우리에게 야, 니네 개혁 좀 해라고 말은 던져놨지만 실질적으로 간섭은 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 바빴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하느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전쟁에서 이제 승리의 기운이 느껴지자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개혁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폐지를 하고 갑신정변 때 일본으로 망명을 가 있었던 박영효를 귀국을 시켜서
이 김홍직과 함께 정부를 구성을 하고 두 번째 개혁인 2차 가보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정부 조직을 다시 바꿉니다. 내각 플러스 7부. 약간 일본식으로 바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방제도도 원래 8도 체제였는데 이거를 23부 체제로 더 잘게 쪼개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재판소를 새롭게 설치해서 원래 조선 지방관이 갖고 있었던 사법권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개혁으로는 이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라는 이제 문서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근대적 교육을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학교 뭐 교육 과정도 만들고 학교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근대적인 학제가 마련이 되기도 하죠. 자, 이 모든 1, 2차 개혁의 그런 성과,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할 건지를 놓고 고종이 홍범 14조라는 문서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는 1차 가보 개혁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할 거다라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내용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홍범 14조는 가보 개혁 때 발표된 문건이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정쟁이 끝납니다. 일본이 청나라를 누르고 승리를 거둡니다. 이겼으니까 청나라로부터 땅을 좀 빼앗아 올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때 당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중국 땅인 랴오뚱 반도를 이제 할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었다 이런 얘기, 얻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러시아가 닭 줬던 개의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협박합니다. 야, 니네 좋은 말로 할 때 그 랴오뚱 반도 다시 중국에게 반납해라. 일본이 이제 막 전쟁 끝났는데 3대 1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이제 막 엉엉 울면서 이 랴오뚱 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개 나라가 간섭을 한 거죠, 일본에게. 그 사건을 우리가 삼국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와, 이제 조선 정부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대대로 큰형님으로 모셨던 청나라가 일본한테 깨지는 것을 본 거죠, 지금. 그런데 그 일본을 누가 굴복시켰죠? 바로 러시아가 굴복을 시킨 겁니다. 아, 우리가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러시아랑 가까워지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러시아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땅 다시 돌려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 조선 것들은 러시아한테 접근을 안 되겠다라면서 고종을 죽여버리려고 했으나 왕을 죽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왕의 부인인 이때 당시에 민비, 바로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 바로 일미사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한 나라의 왕비가 일본의 깡패들에 의해서 정복궁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자기 집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분개하면서 요게 이제 을미의병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한편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난 직후에 일본이 자, 1895년 이제 해가 바뀌는 거예요. 김홍집을 중심으로 다시 강력한 3차 개혁을 추진했으니 이게 3차 개혁이라고도 하지만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을미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3차 개혁을 우리가 따로 을미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글자만 따서 단태종, 단발령.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단발령이 아니에요. 상투를 자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태양력. 이거 여러분들 태양력 발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 얻는 그런 태양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력 달력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음력 달력을 썼잖아요. 그 양력 달력으로 쓴다. 꼭 좀 알아두세요. 태양 발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두법은 백신입니다. 백신 천연두에 대한 백신을 시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 대, 종 이렇게 세 가지가 을미개혁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반발이 심했던 게 바로 단발령입니다. 머리카락조차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는 부모와의 인연을 끊는 거랑 같다. 나는 그런 불효를 할 수 없다라면서 이제 많은 유생들이 여기에 반발을 해서 이게 이제 을미의병의 또 다른 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추진되던 개혁의 끝이 어떻게 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지역에서는 의병이 일어나고 있죠. 일본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있죠. 여러분 고종은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자기 집에서 마누라가 죽은 거잖아요. 깡패들한테. 마누라가 우리 집에서 죽었다는 건 언제든지 나도 죽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믿을 만한 거는 러시아다라고 해서 러시아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안에 작은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러시아 공사관이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1896년에 거처를 옮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어려운 한자말로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숨어 가지고 모든 개혁을 중단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개혁 중단!" 그러면서 이 김홍집은 갑자기 끈 떨어진 인제 상황이 돼 버렸죠.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이 성난 군중들한테 맞아 죽었다고 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아관파천으로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고종. 그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한번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